저 좀 보시죠. 강의식 수업이랑 관리식 수업을 병행한다는 얘기가 요 소리예요. 앞에 대놓고 나가서 풀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개별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 그럼 과제가 나가면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어. 과제가 있다. 해설이 있는 거는 채점까지 다 해본다. 채점을 다 하고 해설을 봐도 모르겠는 것 체크. 해설을 봐서 알겠는데 저 새끼의 설명을 듣고 싶다? 체크. 이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 드리고, 아 이거는 좀 나가서 설명해야 되겠는데 싶은 거는 나가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처음에 수업할 때 뭐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제가 그럼 강의식 수업을 할 테고. 이제 또 다음 진도 나가야죠. 합시다. 여기 할 거 더럽게 많아요. 함수의 연속. 할 게 더럽게 많아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거든요. 살짝 설명을 드려서 설명드린 것 복습하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필기노트가 있으면 거기다 쓰시면 되고, 필기노트가 없으면 뒤에 있는 거 이면지 가져가다 쓰셔도 돼요. 자, 함수의 연속. 어디서 연속일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연속일까? 여기가 중요해요.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도 있고요. 구간에서의 연속의 정의도 있어요. 저번 설명이랑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점에서의 연속. 두 번째는 구간에서의 연속이 있어요. 점에서의 연속은 특정한 지점, x는 a에서 연속인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연속이야. x는 a에서 연속인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만약에 펑크가 나 있고 함수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x는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얘를 연속으로 만들려면 여기는 함수 값을 이쪽으로 내리면 연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얘가 무슨 불연속이었지? 제거 가능 불연속 그래요. 얘가 제거 가능 불연속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꽂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연속을 만들려면 그럼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있다. 같다 다르다 얘기하려면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 그 다음 두 개가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극한값이 존재함을 밝힐 때는 때에 따라서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은지 확인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야. 여기만 잠깐 메모를 할게. 너는 x가 a 왼쪽 좌극한, x가 a 오른쪽 우극한, 얘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구나. 뭐 절대값이 뜬다거나 뭐 가우스 함수가 뜬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보겠죠.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h를 0으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h라는 변수가 0 근처로 간다는 얘기여서 0 오른쪽에 가는 거랑 0 왼쪽에 가는 것을 다 의미해요. 다 의미해요. 그 왼쪽을 쳐다보면은 x가 a 근처로 가는 상태니까 정의역이 a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갈까를 보는 거잖아. 걔를 이렇게 써도 돼요. f에 a 더하기 h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h가 0 오른쪽에 갈 때는 a 오른쪽에 가는 우극한이라는 소리고, h가 0 왼쪽에 갈 때는 a 좌극한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네가 fa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구나. 두 개의 표현을 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메모해 드릴게요. 만약 h가 0 오른쪽에 갔어요. f에 a 더하기 h 이렇게 썼잖아요. 얘는 a 우극한이란 얘기예요. a 우극한이란 얘기니까 x가 a 오른쪽에 갔을 때 fx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 풀 때 애들이 대충 이렇게 쓰지.
F에다가 A 우극한이에요 이렇게 대충 쓰기도 해요. 이런 표현은 서술형에다 쓰시면 좋지 않아요.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요. H가 0 왼쪽으로 갔죠. F에 A 더하기 H를 했어요. 정의역을 쳐다보면 0 왼쪽에 가는 거니까 A 왼쪽에 붙어먹고 있는 상태잖아. 정확히 A는 아닌 것이고, 그래서 X가 A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쓰시고 fx를 극한을 보자 이런 거고요. 대충 문제 풀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저도 가끔 써요. 나도 귀찮을 때 있잖아. A 우극한, A 좌극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색한 게 있어요.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실수 전범위에서의 연속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메모해 보면서 실수 전범위에서 연속이라고? 점에서 연속인 저기밖에 모르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어떻게 하지? 점에서 연속의 정의를 했으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모든 연속 조건을 하면 좋겠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밤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될 것 같아. 매 순간순간을 다 체크하는 거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쁘게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요. f에 x 더하기 h라는 식을 보세요. h가 0 오른쪽에 갈 때는 임의의 실수 x 우극한이겠죠. h가 0 왼쪽에 갈 때는 임의의 실수 x 좌극한이겠죠. 얘랑 똑같은데 다른 얘기 아닌데 비슷한 얘기지. 다만 x가 실수야. 이런 표현을 쓰면 h가 0 오른쪽에 가면 임의의 실수 x 우극한을 표현하는 게 너구나. h가 0 왼쪽으로 가면 임의의 실수 x의 좌극한을 표현하는 게 너구나. 그래서 h를 0으로 보냈을 때 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극한이란 얘기고요. 걔랑 함수값 fx가 같다 이렇게 하면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연속 조건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서술형에 나오기도 하고요. 논술에 묻기도 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성질이요. 너희들 생활기록부에 내신 점수 가로 열고 표준 편차 가로 닫고 해서 표준 편차가 니네 없지? 맞지? 표준 편차가 없는 건 너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표준 편차가 있어야 이 학교가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내신을 되게 잘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일찍어라 그 소리니까 최선을 다해요 우리. 내신을 보겠다는 얘기는 서술형도 보겠다는 얘기니까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교 기출문제들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그치? 두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합시다. 극한의 기본 성질은 배웠어요. 수렴할 때만 사칙연산이 된다? 기억나시죠? 나눌 때는 0이 아니어야 한다? and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고요.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이 뭘까? 함수 두 개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래요. 따라해봐. 연속함수. 이 함수 두 개가 연속함수인데 그럴 때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합성해도 연속함수야. 요 소리예요. 사칙연산을 해도 합성을 해도 연속입니다. 어떤 때? 둘 다 모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그러면 두 개 모두 연속이 아닐 때는 두고 봐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할게요. 합시다. fx가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에서요. gx가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에서요. 첫 번째,
x를 a로 보냈어요. a로 보낸다는 말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랑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함수식이 될 거니까 함수식이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으면 중괄호 또는 가로를 치시라 그랬어요. 얘 또한 연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너도 연속이고 너도 연속이면 따로따로 덧셈 뺄셈으로 가도 연속이 된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미트를 붙이면 좀 그렇다. 극한의 기본 원질 같으니까 잠깐 지우고 다시 쓸게. 헷갈릴라. 두 개 모두 연속이면 fx랑 gx를 더하기 빼기를 해도 연속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직관적이겠네. 됐죠? 이렇게 하시고요. 곧 증명할 거예요. fx랑 gx를 곱했어요. 이래도 연속이에요. 세 번째요. fx분의 gx. 이것도 일단 연속입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니까 단 fx가 0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 상품 네 번째가 있죠. 합성을 해도 연속이에요. 히트 상품. 히트 상품인데 잘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수투래나 자꾸 미적분 원에서 나오는 미분법을 보면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건 미적분 2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많이 약화됐지만 연속성을 따지는 것은 잘 알아야 돼서 일단 이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함수 두 개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사칙연산해도 연속이고 나눌 때 0이 아님을 주의. 합성해도 연속이야를 기억합니다. 됐죠? 이 말의 뜻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연속이 아니라면 조심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져봐야 안다는 뜻이에요. 안 따져도 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이야. 특정한 x는 a라는 지점에서 x는 a라는 지점 나는 연속이 내가 불연속이잖아. 이 두 개 합하면 연속이 될까 불연속이 될까? 왜? 다시 나는 연속함수인데 여기 직선 같은 게 있어. 근데 여기 있는 건 불연속이니까 펑크가 나 있는 거야. 두 개를 합해봐. 연속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잖아.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두 개 모두 연속일 때만 성립하는 거라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연속이 아니라면 잘 따지면서 가야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불연속이랑 불연속을 합했잖아요. 그러면 연속일 때도 있고 불연속일 때도 있고 그래요. 또 불연속 빼기 불연속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무겁게 하나 갈 거예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냐면 h를 0으로 보냈을 때 f의 x 더하기 h 얘를 쓰면 임의의 실수 x의 극한이라는 얘기죠. 걔랑 fx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정하죠? 방금 했으니까요. 그 말은 왼쪽에 있는 극한을 fx 취급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연속만 보장이 돼 있다면 극한값을 함수값 취급해도 돼 그 말 아닙니까? 이쪽에서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말인데 그러면 연속함수라면 이 극한값을 함수값 취급해도 돼 그 말이니까 얘를 얘로 취급해도 돼 그 뜻인 것 같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h가 0으로 갈 때 g의 x 더하기 h가 gx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증명합시다. 먼저 덧셈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뺄셈은 네가 하세요. 1번 fx 더하기 gx가 연속임을 보여라 그랬대요. 서술형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제시문을 줍니다. 승유하고 패턴이죠. 제시문을 주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 너예요. 얘가 실수 전체 연속이라면 너예요라고 정의를 줍니다. 정의를 주고 다음을 보이세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에 있는 합한함수가 연속임을 보이려면 정의를 써야 되잖아요.
합한함수가 꼴배기 싫죠. 꼴배기 싫어서 tx 정도로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tx가 연속임을 보여야 해요. tx가 연속임을 보이라는 말은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h를 0으로 보내서 t의 x 더하기 h와 t의 x가 같은지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죠. 같으면 연속, 같지 않으면 불연속.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뭐 극한이 없어도 불연속이고요.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어도 불연속이고요. 둘 다 존재해도 다르면 불연속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준비해야겠는데 너를 쓰러 갑니다. 너는 h가 0으로 갔고 t의 x 더하기 h니까 여기 x 대신 x 더하기 h를 넣을 거예요. f에 x 더하기 h가 되고 g에 x 더하기 h가 됐어요. 이렇게. 리미트의 기본 성질,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할 때만 연산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애초에 가정하기를 얘는 fx로 수렴해, 너는 gx로 수렴해 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수렴하냐면 fx로 수렴해, 너는 gx로 수렴해. 쟤 때문에요. 여기를 기억이라고 할게. 그러면 너는 fx로 수렴하고 gx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tx 파트잖아요. tx 더하기 h고요. 얘를 바로 보였죠. 얘를 바로 보였으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메모하세요 잠깐. 너희들 때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 교과 학습의 심화 학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때 꼼꼼하게 하자고. 정의를 잘 쓰면 되겠구나. 그겁니다. 곱할함수가 연속임을 보이랍니다. 뭐 곱할함수가 연속임을 보이라 했으니까 얘도 머릿속에 아니면 대놓고 tx 정도로 놓고 풀 생각이에요. t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h를 0으로 보내서 t의 x 더하기 h가 tx와 같음을 보이면 되겠군. 요거 출발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h를 0으로 보냈지? 여기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h를 넣을 거잖아. f의 x 더하기 h, g의 x 더하기 h 이렇게 됐어요. 아까 기억에 의해서 얘 fx로 수렴하고요. 얘도 gx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수렴이 돼서,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서 추면 끝이죠. 위에 거 보였으니까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정의만 잘 이용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하죠. 3번이요. 곱미분할 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보세요. 여기도 연속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나눗셈 함수 자체를 t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왼쪽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너를 보이는 거니까 h를 0으로 보냈죠.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h를 넣을 거예요. f의 x 더하기 h분의 g의 x 더하기 h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수렴함이 보장이 돼 있잖아. 얘는 fx로 수렴하고 너도 gx로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수렴함이 보장돼 있으니까 얘를 좀 자세히 쓰면 이런 거겠죠. h가 0으로 가서 f의 x 더하기 h, 수렴하니까 연산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곱셈도 h가 0으로 가서 gx 더하기 h로 쓸 수 있다. 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fx분의 gx가 되겠지. 이렇게. 물론 단 fx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fx가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돼요. h가 됐어요. 됐어. 극한값도 0이 아니다. 그러면 되지 뭐. 여기까지가 이제 노멀 모드거든요.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증명을 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첫 번째 질문. 합성함수는 항상 정의가 되나요?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다 물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다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함수 f가 gx라고 하면 gx의 정의역이 fx의 치역의 부분집. 잘했어요. 자, 우리 천천히 가자고. 합성함수란 이걸 속함수라고 하고 겉함수라고 할게요. 한번 읽어봐. 속함수? 내가 네 애인이냐? 속삭이지 말으라고. 다시. 속함수? 별 차이가 안 나. 씨. 겉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합성함수가 뭐냐 그러면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항상 정의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속함수 있죠. g의 치역이 겉함수 있죠. f의 정의역이 있으면 얘가 부분집합이 돼야 그래야 정의할 수 있어요. 아니 겉함수의 정의역이 서울인데 속함수의 치역이 지구야 봐. 지구를 서울에 어떻게 때려 넣냐.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속임을 보이라는 얘기는 이제 머릿속에 또 얘를 tx 정도로 생각을 해. 대놓고 취하는 애도 좋고 쟤를 보이는 거야. 쟤를 보이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서 t의 x 더하기 h잖아요. 그래서 쓸까 얘는 한 번 더. t의 x 더하기 h가 tx가 됨을 보이면 돼요. 이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봐요. h가 0으로 가는데 t의 x 더하기 h는 여기 x 대신 x 더하기 h 넣는 거거든. f의 g에 x 더하기 h가 됐어. 우리가 보일 게 tx임을 보이는 거니까 f의 gx임을 보여야 해. 맞지? 질문이요. 리미트를 이렇게 우겨놓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항상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가 연속일 때 우겨넣을 수 있어요. 읽어봐.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가 연속일 때 집어넣는다. 다시.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가 연속일 때 그때 집어넣는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말이 좀 어려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거든. x가 3으로 가는데 루트 x의 극한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너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x가 3으로 갔을 때 x의 극한을 구해서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3이라고 계산할 거잖아. 맞지? 근데 그래프를 쳐다보면 말이죠.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 x가 3이었을 때 같잖아요. 속함수의 치역은 루트 3이잖아 이렇게. 3이잖아 3. 다시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속함수의 치역은 3이잖아요. 거기서 루트는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고 풀었던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잖아. fx가 루트 x고 x라서 좀 쑥스럽지만 gx가 x인 상태인데 f의 gx라고 합성해 놓은 것과 비슷하잖아요. 일부러 좀 쉬운 함수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3으로 가면 속함수의 치역이 3이 되는데 그 3에서 겉함수가 연속이잖아. 루트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충 연속이면 그냥 집어넣고 계산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런 건 안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안 될 텐데 정의조차 안 될 텐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게 있잖니.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속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이야. y는 x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 1에서 루트 함수가 연속이니? 아예 정의를 못 하잖아. 정의를 못 하니까 이렇게 가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됐지? 쉽게 말해서 그래.
얘는 이런 얘기인가 봐.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가 연속이 될 때는 리미트는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대충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기에서 얘가 gx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gx인 거예요. gx가 돼서 아 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 메모하시고 4번에 추가적인 얘기 좀 더 할게요. 합성 함수가 불연속인 x를 찾아보래요. 그런 문제가 가끔 뜨거든요. 그러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불연속인 점이나 불연속인 후보가 될 점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바빠. 좀 이따 해야겠어요. 바빠. 준비됐어요? 네. 천천히 볼게요. 합성함수가 불연속인 x를 구하라. 이거는 주제예요. 문제의 주제인데 어디를 보시면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33페이지에 2-19번 문제가 그래요. 보이죠? 함수 두 개가 두 개 모두 불연속인 함수인데 이 기출문제거든요.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두 개 모두 불연속인 함수인데 합성함수가 불연속인 x값을 모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에요. 고개를 들라. 이제 앞에를 봐. 그 주제야. 합성함수가 불연속인 x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러면 불연속일 후보군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이상한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후보군을 찾는 것부터 할 텐데 항상 합성함수가 뜨면 혹시 너랑 나랑 1학년 때 한 게 아니어서 합성함수 그래프 잘 그리세요? n축 대칭과 또 했어요? 아, 그건 안 했구나. 다행이에요. 어차피 나도 안 할 거라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능숙한 사람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판단해도 돼요. 그래프 그렸는데 연속 불연속이 안 보일 리 없잖아요. 근데 해봐서 알겠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 않잖아. 대단 귀찮잖아. 그러니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점을 찾는 요령이 필요한데 합성함수 문제가 뜨면 일단 정의부터 생각하는 거야. 합성함수의 정의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함수. 읽어봐.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함수. 그래서 첫 번째 후보는요. 보통 두 개 모두 불연속인 함수가 뜨거든요. 보통 두 개 모두 불연속인 함수가 뜨는데 속함수 있죠. gx가 불연속인 x.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함수니까 속함수 자체가 불연속이 되는 x를 뽑아내요. 그 그림에서 보면 f가 속함수고 g가 겉함수잖아요. f가 속함수인데 그 속함수가 불연속인 x는 0이랑 2가 보이시지 않아요? 0에서도 불연속이고 2에서도 불연속이고 그래서 0,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거니까 보통 겉함수도 불연속인 함수가 뜬다 그랬죠. f, 겉함수가 x는 대충 3에서 불연속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겉함수가 x는 3에서 불연속이잖아.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돼? 그러니까 속함수의 치역, 이 gx가 3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예요. 하트랑 스타랑 이렇게. 다시 겉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불연속이잖아.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합성함수가 불연속인 x를 구해. 그러면 속함수가 불연속인 x, 겉함수가 불연속일 때는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 다시 첫 번째 뭐? 속함수가 불연속인 x를 찾는다.
그 다음 겉함수가 불연속이라면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찾는다. 근데 이게 다 불연속이 아니야. 따져봐야 안다야. 따라해봐. 따져봐야 안다. 아, 그래. 따져봐야 알아. 그 다음에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 네모, 세모, 하트, 스타에서 확인을 할 거니까 네모에서 연속, 불연속인지 확인을 하려면 네모에다 대고 직접 극한을 구하는 거야.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랑 함수값이랑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x를 네모로 보냈을 때 f의 gx의 극한을 구해. 그 극한이랑 f의 g의 네모, x 대신에 네모인 걸 집어넣은 거니까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인 거야. 이걸 체킹하러 네 가지를 다 체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풀면 또 설명할게요. 여기를 1이라 하고 여기를 2라 해야지. 여기를 1이라 하고 여기를 2라 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좀 들어보는 건데 f라는 함수가 x는 3에서 불연속이고요. g라는 함수는 연속함수래요. 그러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모르나요? 모르는 거예요. 두 개 모두 연속일 때만 사칙연산해도 합성해도 연속이라 그랬잖아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불연속이 되면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일 때 곱하게 되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기를 곱한 함수가 연속이야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때 조건을 구해볼까?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할게. g는 연속함수니까 상관이 없는데 f는 x는 3에서 불연속인데 이렇게 불연속이 돼 있는 상태래요. 이 불연속은 아까 제거 가능 불연속이라고 그랬죠? 얘는 점프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가 있는 차이점이 있는데 점프 불연속일 때 보자고. 그러면 이게 연속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아마 x는 3이었을걸? 이 곱한 함수는 3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서 x는 3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한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 거라 이걸 하겠죠. x는 3에서의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fx, gx 3에서의 극한을 구하고 f의 3이랑 g3을 구해서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뜨면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로 회귀가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를 계산하자. 곱한 함수인데 1번 케이스가 fx니까 x를 3 왼쪽으로 보낼 것이고 x를 3 오른쪽으로 보내볼 것이고 x가 3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살펴보면 x는 3 좌극하는 1이지 x는 3 우극하는 2고 x는 3에서의 함수값도 2잖아요. 그쵸?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수렴하는 상태니까 3 왼쪽에 갔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은 1로 수렴해요. 오른쪽은 연속함수니까 함수값처럼 생각하면 돼서 G3으로 수렴했겠죠. 여기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3 오른쪽에 갔어요. F가 X는 3 오른쪽에 가면 얘가 2로 수렴하는 거니까 얘는 2로 수렴하고요. 너는 G3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연속함수인데 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X가 3일 때를 쳐다보면 뭐야 X가 3이야? 뭐 이렇게 3일 때 쳐다보면 얘는 2예요. 얘는 2니까 여기 2가 되고 곱하기 X가 3일 땐 G3이겠죠. 여기서 지금 보시듯 3 우극한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니까 그럴 땐 굳이 얘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 지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F3 G3이니까 F3은 뭐로 결정되는 거야? 2로 결정이 되죠.
f에서 하면 2잖아. 2가 되고 G3이 되는 거야. 여기도 2가 되고 G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다 같아야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마저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보면 이 두 개가 같으려면 G3이 뭐여야 돼? 0이어야지. 이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얘가 x는 3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함수인데 이게 항상 연속함수가 되려면 G3이 0이어야 되네? 그 말이네. 맞지? 다시 이쪽으로 와. fx가 있는데 x는 3에서 불연속이고 g는 연속함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불연속인 x값을 연속함수에다 집어넣으면 항상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끄떡끄떡 끄떡끄떡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보죠. 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3좌극 여기 할 거예요. 3좌극하는 1이야. 보이죠? 왼쪽 오른쪽 다 1이잖아요. 왼쪽에 가도 1, 오른쪽에 가도 1이잖아요. 3좌극한 1이고 그 다음에 g의 함수값은 g3일 거고 3우극한도 1이에요. 그 다음에 x 대신 여기 3 집어넣으면 똑같잖아요. 연속함수니까 g3이 될 것이고 함수값은요 x는 3에서의 그 f에 대한 함수값이 2였잖아요. 여기는 2고 여기는 g3이 되고 이런 식일 거예요. 세 개가 다 같아야죠.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이미 이 두 개는 같은 상태였지만 이쪽에서 같으려면 여전히 또 뭐예요? g3이 제로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불연속함수랑 연속함수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불연속인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반드시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그 지점에 연속의 정의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버릇하는 것이 좋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기억하고 있으면 잘 풀렸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풀려요. 정의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됐죠? 여기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쉬죠.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 힘들구나. 전반부 문제들 좀 푼 것 같으니까 잠깐 같이 보고 또 볼게요. 잠깐 같이 보고 또 볼게요. 멈춰놨어요. 자, 2-1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예요. 안 끊어져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다항함수의 특징은. 그 다항함수는 그래서 연속이면서 미분도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미분 가능한 나중에 얘기하고 어차피 연속함수가 분명하고 2보다 작을 때도 연속함수가 분명해. 문제가 되는 건 2에서만 뭔가 문제가 생기는 함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2에서 연속임을 확인해 보래.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되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좌극한 값은 x를 이 왼쪽에 보낼 거라서 여기다 때리면 되겠고 시그널 수점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이 왼쪽에 갈 때 좌극한은 여기다 때리면 될 거고 또 우극한은 x가 이 오른쪽에 보낼 텐데 이 오른쪽에 보낸 건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2에서도 정의된 함수가 얘니까 우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같겠죠. 같을 거라서 결국 나는 이것만 체크하면 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중간 생략 막 해서 결국 따로따로 구간에서 연속함수니까 함수값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라 2 더하기 b가 되고 이쪽은 4 더하기 2 더하기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2는 털고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는 뭐 마이너스 4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편안하게 그냥 가시면 되겠고 여기 이번에는 문제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또 여기서도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연속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 1에서도 연속. 요거 체크하면 되겠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걸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지면 되겠어. 마이너스 1 좌극한은
여기다 대고 보내야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그래서 좌극한은 여기다 대고 보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로 계산하면 될 거고, 마이너스 1 좌극한 했어요.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은 여기다 대고 보내야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정의된 거니까 여기다 대고 보낼 텐데 등호도 있으니까 함수값이 곧 마이너스 1 우극한일 거야. 그 마이너스 1 우극한 여기다 지금 보내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결정이 되겠구나. 2는 마이너스 1 빼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끌어냈고요. 그 다음 x가 1에서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 1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봐야 돼. 1 좌극한은 여기다 때려야지. 1보다 작은 쪽에 정의된 함수가 얘니까 1 좌극한은 여기다 때려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군. 1 우극한은 여기다 때려야지. 여기다 때리게 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 이렇게 되고 1에서 함수값은 여기 등호가 붙어있는 거니까 1 좌극한이랑 1에서 함수값이 여전히 얘로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지. 맞지?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일일이 다 쓸 생각하지 말고 a 더하기 b가 1 되는 거니까 됐어. 연립방식 풀면 잘 계산이 되겠지. 3번 묻는 게 x는 a에선 불연속인데 극한값이 있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며 불연속인 걸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뭐 이 두 가지만 따져보자고. 첫 번째, 극한값이 있나요? 없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극한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정의되어 있나요? a를 집어넣어서 부딪히면 되잖아. 정의되어 있네. 답은 아닌 거네요. 왜냐면 동그라미여야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얘는 극한값이 있나요? 여기 있네. 극한값은 있어요. 두 번째, 함수가 정의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답은 아닌 거네. 두 개 모두 동그라미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극한값이 있나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극한값이 있어요. 여기에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함수가 정의되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너는 맞고요.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극한값 있나요? 무한대죠. a 왼쪽으로 붙어 먹으면 함수값이 위로 막 올라가는 거니까 무한대고요. a 오른쪽에 가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를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발산해요. 값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치 않아요. 두 번째, 함수가 정의되어 있나요? 만나는 게 없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답은 아니에요. 이거고. 정신 차려. 여기 극한값이 있을까? 좌극한은 여기, 우극한은 여기니까 극한값이 일단 없네요. 없어요. 두 번째, 함수가 정의되어 있나요? 부딪혀요. 있네요. 있는 거니까 답은 아닌 것이고 답은 3번. 이렇게 따지라는 겁니다. 지연아 화이팅! 4번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딱 여기서밖에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 좀 질문 좀 할게. 내신의 OX 문제는 등장하곤 해. 일단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밖에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인가요? 모르나요? 불연속인가요? 왜? 알았어. 좀 쉬운 함수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1에서부터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는 함수였다고 해보자고요. x는 1에서 이 함수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지금 느낌이 든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아이 선생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불연속이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함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연속이고 어떤 때는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응? 그럴 수 있는데 이 함수를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1에서부터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거거든요. 그때 연속 불연속을 따질 때는 양끝점이 문제인데 양끝점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동일한 경우 연속이라고 하자가 정의예요. 그러면 x는 2에서도 집중 2에서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연속이라고 하자가 정의예요.
따라서 이 함수는 x는 1에서도 연속이고요. 2에서도 연속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묻는 게 이렇게 나왔거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딱 여기서밖에 정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선 연속인 거야. 또 2에서도 연속인 거야. 극한값의 함수까지 같은 거니까. 됐어 이제. 불연속인 게 3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답은 맞았죠. 하나, 둘, 3개. 3개가 있는 거니까 너는 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3개네. 이게 봐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건 여기 존재하지 않고 여기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3개 맞겠네 뭐. 맞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최대값 얼마야? 3이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지? 됐어요. 아, 이거 모를 수도 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아는 사람은 다행인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지울게.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런 표현이 있고,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런 표현이 있고,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런 표현도 있고, 어렵다.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일단 서술형 답안지에서 쓸 때는요, 서술형 답안지에서 쓸 때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2인지 구간인지 구분을 못 하겠지. 그래서 구간이라는 표현을 다 써야 되는 것이고, 얘는 뭐냐면 막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막힌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폐구간,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렇게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그래요. 대한민국 이렇게 배우고요.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유학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기도 해요. 되게 직관적이죠. 이러면 막힌 구간, 이러면 열린 구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좌표랑 덜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대한민국에 쓰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아래쪽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얘는 막힌 구간,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인터벌을 해석해서 폐구간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개구간 이렇게 얘기하고, 반폐구간, 반개구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이니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이라는 표현만 써보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간 안에서, 폐구간 안에서 최대치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봤더니까 뭐 있겠지 뭐. 최대값 3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앞쪽에다 이걸 왜 집어넣냐면,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최대치수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최대치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걔랑 좀 헷갈려서 답을 잘못 구할까봐 일부러 이 기출문제를 넣는 것이고. 5번 할게. 근데 2-4번의 답이 3번이라고 책에. 그래요? 나 뭐 잘못 썼니? 하나, 둘, 셋.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3개고. 오타? 바꿔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건 3개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없고 0에서 없고 1에서 없잖아. 걔는 그렇고. 불연속점인 것도, 내가 잘못 봤구나. 네 말이 맞다. 잘못 봤네요. 잘못 봤네. 그러네. 극한값이 마이너스 1에는 있네요. 내가 잘못 봤네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죠. 여기 극한값이 있죠? 여기는 극한값이 있어요. 고맙다. 얘는 극한값이 있고 여기서 없고 여기서 없는 거니까 2개네요. 거짓말이네요. 맞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네요. 이놈의 또한. 됐고요. 5번. 땡큐. 가끔 이래 내가. 자, 여기 x가 0이 아닐 때는 저렇고 0일 때는 저렇고, 요거부터 보자. f의 마이너스 3은 1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정의역 그 x가 0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잘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빼기 3분의 9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f의 마이너스 3이 1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3에다가 맞지? 그래서 이제 9에다가 마이너스 1이야. 1이니까 아닌 거네.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x가 양수일 때 너냐 그랬으니까 다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x가 양수일 때는 2x에서 x를 빼면 x분의 x제곱이니까 그냥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달고 나올 거니까 얘는 3x분의 x제곱이야. 3분의 x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x가 양수일 때 fx가 x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맞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연속이 되게 하는 a가 존재하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를 보면, x가 0이 아닐 때는 너나 연속함수고, x가 0일 때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x가 0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연속이 되는 게 존재하냐, 이거 해봐야지 뭐. x가 0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0으로 갔을 때의 fx랑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봐야지. 연속이 되게 하는 그랬으니까 같게 하는 그 소리잖아요. 같은 거를 해야 되겠고, x가 0으로 갈 때는 0 오른쪽에 갈 때는 x니까 x가 0 오른쪽에 갔어요. 그럴 때는 왼쪽은 x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 되겠고, f의 0은 어디 갔어? a니까 이렇게 되고, x가 0 왼쪽에 갔죠. 0 왼쪽에 가면 너잖아. 요 왼쪽에도 0이잖아. 너도 0이고 a가 되는 거니까 뭐 있네요. 됐죠?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고 자극한이랑 같고 함수값과 마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0이 되는 거라서 존재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2-6번부터 뒤에 것까지 또 한번 풀어봅시다. 또 시작. 또 하자. 2-6번이요. f도 g도 불연속이야. 불연속 함수고, f는 -1과 1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g는 1에서만 불연속인 상태가 되네요. 눈 똑바로 또 잘 봐야지. 먼저 해요. x가 1로 갈 때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 1로 갈 때를 가만히 봤더니 f도 오른쪽 왼쪽이 다르고 g도 오른쪽 왼쪽이 다르니까 여기 -1이겠지 뭐.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를 해봐서 똑같아서 -1이면 저렇게 인정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 x를 1 왼쪽에 한번 보내볼 것이고 x를 1 오른쪽에 보내볼 거야. 1 왼쪽에 보내면 f는 1이에요. 수렴하죠? 그 다음에 1 왼쪽에 보내면 g는 -1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1 오른쪽으로 가면 f는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곱하기 g도 수렴할 테니까 1 오른쪽으로 하면 1이 되잖아. 그 두 개가 같죠? -1도 똑같으니까 극한값은 -1이야. 뭐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점에서 연속의 정의를 써보면 돼요. x를 1로 보냈을 때 1에서 연속의 정의만 체크해보면 되잖아. fx, gx의 극한과 f의 1, g1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인데, 위에서 계산했잖아. 여기 있는 극한이 -1이라고 계산을 했으니 뭐 너만 생각해보면 되겠지. f의 1은 1에서의 함수가 -1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게 -1이고, g의 1은 1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두 개가 같아요. 뭐 연속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너는 참이겠네. 됐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래 거 합한 함수가 연속이네요. 뭐 해야지 뭐. 1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놈이라서 x를 1 왼쪽으로 보내고 x를 1 오른쪽에 보내고 x가 뭐 1일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1 왼쪽으로 보내면 f는 1이에요. 수렴했죠? 더하기 1 왼쪽으로 보내면 g는 -1이에요. 이렇게 돼서 1 좌극한이 0이라는 소리고, 1 우극한은 f는 -1로 수렴해요. 수렴하면 연산되니까 -1. 1 오른쪽에 가면 아이쿠야 씨 g는 1이에요. 1이 돼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을 보면 너는 뭐 -1이었잖아. -1이고, x가 1일 때 함수값을 보면 너는 1이잖아. 아이고야 참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죠. 그래서 0이 같으니까 연속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쪽이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또 점에서 연속의 정의야. 그러면 딴 데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x가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잘 정의되어 있죠,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아닐 때는 연속함수라는 거거든. x가 0일 때는 따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 x가 0에서 연속일 때 그랬어.
x가 0일 때의 극한값과 x가 0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하는 건가 봐. 근데 x가 0일 때 극한은 0으로 다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쓰는 함수가 0이 아닌 함수를 써야죠. 0으로 다가가는 상태니까요. 0이 아닌 함수가 너라고 했으니까 x분의 루트 5 더하기 x 빼기 루트 5 빼기 x, 너의 극한을 구하면 그냥 k가 나오겠군. 그렇게 하면 돼.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유리화밖에 없잖아. 유리화 해야겠죠.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 너 더하기 너를 분모 분자에 곱해요. 아마 꼴배기 싫은 인수가 x였을 거거든. 0분의 0 꼴이니까 루트 5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5 빼기 x 이렇게 있고,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 제곱을 빼 2x 있죠? 유리하니까 꼴배기 싫은 인수가 날라가요. 정형으로 바뀌었고, x 대신 0 대입하면 2루트 5 분의 2가 돼서 루트 5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그게 k겠군. 5분의 루트 5라고 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를 써가면서 했는데 2-8번을 풀 때 말이에요. 여우같이 풀었으면 했어요. 우리 여우같이 좀 풀어봐요. 곰같이 풀지 마시고 해봅시다. 우리 생각을 해볼까? x가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쓸 거야? 그러면 1을 하겠지. x를 1로 보냈을 때 극한은 1이 아닐 때 함수가 너니까 x-1의 제곱이 되고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돼서 극한이고, 그게 함수값이 이제 c가 나온다. 결국 왼쪽에 있는 극한 값이 c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돼. 근데 분모가 0으로 갔지? 분자가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근데 꼴배기 싫은 인수가 x 빼기 1일까 x 빼기 1의 제곱일까? x 빼기 1의 제곱이었겠지. x 빼기 1을 얘가 하나만 들고 있잖아. 하나를 털어도 x 빼기 1이 또 남잖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털어야 되거든. 그래서 다항식이므로 너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할 거라고. 이렇게 그지? 그걸 예상하시고, 첫 번째 단계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겠군.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겠군 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x 세제곱 더하기 ax가 있고 b 대신 a를 꽂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때 조립제법 물론 훌륭하지.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얘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반드시 써져 있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뒤에 거를, 여기가 요거잖아요. 상수항이. 그러니까 그 뭐야, x는 하나밖에 없고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이 되겠구나가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면 된다고. 상수항만 맞춰줘도 충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가 x-1의 제곱이었어. 꼴배기 싫은 인수를 털어냈지. 이렇게 털어내고 나서 리미트 x를 1로 보낸 상태가 되잖아. 정형이니까 뭐 1을 여기다 넣어. 1을 여기다 넣으면 1을 여기다 넣으면 맞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잠깐만, 뭐가 안 켰나? 맞지? 1 마이너스 a.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a가 극한인데 1 집어넣으면 털리고, 마이너스 a가 극한인데 걔가 c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뭐 계산하면 충분히 되겠지. 됐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여기 지우고, 얘도요, fx를 구하려면 x 빼기 1로 나눠야 되는데 얘가 분모로 가는 거라서 0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 fx가 x-1분의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라고 쓰시고, x는 1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x가 1일 때는 여기로는 정의가 안 되니까 f1이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쓸 줄 알면 되고요. f1이 b였으니까 아까 주장했던 그 얘기를 수식으로 이제 막 서술해 놓은 것 뿐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1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1에서 연속의 정의를 쓰면 되겠구나. 점에서 연속의 정의를 쓰면 되겠네.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쓰시고 걔가 b가 되는 상태를 만족하면 된다. 그러니까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서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0일 것이고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 하면 되지 뭐 이제. x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뭘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x 빼기 1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걔를 쓰시고 x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을 쓰시고 상수항이 1이니까 플러스 1을 쓰시고 이거 마이너스 x제곱에서 털어야 되잖아. 플러스 x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거 하면 되겠고요. x 빼기 1 털어내고 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밖에 남지 않는데 x를 1로 보낸 거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계산하면 3이죠? 3이 b라는 거네. 대충 ab이 나왔으니까 하면 되겠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아래 거. 얘도 fx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려니까 이게 분모로 가는 거라서 얘가 0이 되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으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을 먼저 찾아야 해요.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뭐야? 0이지 0. 0이잖아. 0이니까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씁니다. fx는 x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x가 0일 때는 이걸로는 정의가 안 돼. f0이라고 따로 써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0에서 연속인 게 분명하므로 이제 앞서 연습했던 거랑 똑같죠 뭐. x는 0에서 연속의 정의를 쓰면 돼. x가 0으로 갈 때 0이 아닐 때 함수는 너니까 1 더하기 x 루트 1 빼기 x 이것분에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요. 걔가 f0이 된다? 요거 하면 f0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한만 구하면 되겠죠. 유리화하면 털어내겠죠. 그죠?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유리화 해보면 x가 0으로 갔지? x제곱 더하기 x가 있고 너 더하기 너를 분모 문제에 곱하는 거니까 1 더하기 x 루트 1 빼기 x 이렇게 하시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하면 2x가 있으니까 x 털리잖아. 나머지 정형이니까 계산하면 돼요. 11번 기억 참이에요? 극한값이 1인데요. x는 0에서의 극한값이 1인데 함수값이 1이라고 주장했죠.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언제만? 연속일 때만 같잖아요. 연속이란 얘기가 없으니까 구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 조금 조심해줘요. 얘 조금 조심해줘요. x가 1로 갈 때 극한이 1이라 했는데 얘가 무슨 뜻이야? 요거 꼴배기 싫죠? 요것도 꼴배기 싫죠? 둘 다 꼴배기 싫어요? 그러면 x분의 1을 t로 치환해보자. 이거 실수 애들 많이 해. 답은 맞았을 텐데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왜 얘기 안 해? 생각하고 있는 거 빨리 얘기해. 어디로 가요? 0. 그럼 틀려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0으로 가는 거는 0 오른쪽에 가는 것도 있고 왼쪽에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양의 속성을 띠는지 음의 속성을 띠는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심이라고 써놓을래요? 이쪽으로 다시 와요.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x를 무한대로 보냈어. 이때 t가 어디로 갈까를 따지는 거야. 아까 누군가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x에 관한 변수를 t에 관한 변수로 바꿔치기 하는 거라
t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t예요.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t입니다. y는 x분의 1을 그려봐. 1사분면만 그릴게요. 이렇게 봤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방향에서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건 가는 건데 양의 방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0 우극한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x를 y는 x분의 1이 이제 얘잖아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요. t가 어디로 갈까? 이걸 따지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점점 0으로 가는데 얘의 함수값이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t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긴 가는데 음의 속성을 띠고 있는 거라서 0 아래쪽에 간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얘를 t로 치환했잖아. 리미트 x를 집중해야 돼. 무한대 갔을 때 x분의 1을 하고 싶었어. 근데 x분의 1을 t로 치환한 거니까 리미트 t가 하여튼 됐어. 0 오른쪽에 이제 가는 상태로 바뀐다고 잠깐 지우고 이렇게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0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0 오른쪽에 가는 거니까 얘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1 우극한이었다는 소리예요. 1보다 약간 큰 쪽에 가는 거잖아요. 얘의 의도는 이런 거지. 1 우극한이 1입니까를 묻는 거야. 근데 1에서의 극한값이 1로 존재한다며. 그 좌극한의 우극한이 같은 게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참이었던 거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0이겠지. 극한과 부등식과의 관계에서 등호가 붙을 거니까 너는 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됐고 이제 기본적인 거 다 끝났지? 12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캥기는 것들이 있고요. 12번부터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할게. 12번부터 그 이후 것까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쉬세요. 이게 합성함수가 걸려 있어서 되게 피곤할 거예요. 우리 12번을 봅시다. 12번. f는 x제곱이라 했어요. 저렇게 함수를 그려놨고 gx는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고 우극하는 2, 좌극하는 마이너스 2, 또 x는 0일 때 0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합성함수 문제가 뜨면 정의를 생각하자 그랬거든.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되는 함수 요거 기억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교과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번 보자고. fx가 꼴배기 싫잖아. 얘를 t로 치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말은 fx의 함수값을 나는 t로 인정할 테야 이런 소리야. 그럼 x를 0으로 보냈어요. x를 0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1로 와도 왼쪽으로 와도 함수값이 fx인데 fx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0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속함수의 치역을 정역으로 쓸 생각이기 때문에 얘가 t가 0인 건 맞는데 그 0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른쪽에서 가던 왼쪽에서 가던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바꿔서 설명해 보면 리미트 x에 관한 식을 t로 바꿀 거니까 t가 0 오른쪽에 가서 g에 t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g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데 0 오른쪽에 가는 거니까 극한값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감점 요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대충 해보자. x가 0으로 갔지. x가 0으로 가면 fx는 일단 0으로 가. 인정했지? 근데 어떤 속성인지 밝혀야 해. 0으로 가는데 양의 속성을 띠고 있는 거니까 0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0 우극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좋아. 객관식이라면. 그럼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요.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면 함수값이 전부 다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죠. 그 0보다 작은 음의 속성을 띠면서 0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럴 때는 0 왼쪽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g 0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돼 있대. y는 0,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니? 아니지. 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니? 아니지. 그냥 0이지. 그냥 0이니까 서술을 할 때는 fx를 t로 치환했어요. x가 0으로 갈 때 t는 그냥 0이죠. 딱 빵이죠. 계속 0이잖아. 함수값이 0, 0, 0, 0 찍히는 거잖아. 0으로 찍히는 거니까 얘는 x가 0으로 갈 때 g의 fx라는 것은 그냥 0으로 찍히는 거니까 g의 0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g의 0이면 빵이니까 0이에요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쪽으로 와요. 얘가 fx야. f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려도 좋아요. 그걸 그려도 좋은데 그러지 말고 해볼게. 1로 갈 때 극한은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0이니까 0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거짓말. 근데 여기 속성으로 할게.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얘를 t로 치환하는 느낌이야. fx를 t로 치환할 텐데 x를 1 오른쪽에 보내면 얘가 함수값이 0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이게 정역이 될 거라서 속성을 밝혀줘야 돼. 0으로 가는데 양의 속성을 띠면서 0으로 가고 있지 않니?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0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의 0 우극한이니까 1이 맞네. 그래서 너는 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오케이. 다음 여기 1 왼쪽으로 갔어요. 1 왼쪽으로 가면 여기 치역을 봐야 돼. 1 왼쪽으로 가면 치역이 계속 뭐로 찍혀요? 1로 찍히죠. 그냥 1이에요. 따라해봐. 그냥 1. 다시 그냥 1. 그냥 1이니까 너는 f의 1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 1에서의 함수값이 0이니까 그래서 0이었던 것이죠. 됐어요? 조금 응용.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함수가 파란색으로. x가 1 왼쪽에 갈 때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돼 있으면 계속 1로 다가가는 상태인데 1보다 크면서 1로 가고 있는 상태죠. 보이세요? 1보다 큰 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f의 1 우극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f의 1 우극한은 여전히 0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주황색 와라. 요렇게 돼 있대. x가 1 좌극한으로 가는 거니까 1 왼쪽으로 가면 얘가 계속 1로 다가가는 상태는 맞아. 근데 속함수의 치역이 정역되는 거라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가 f의 1 좌극한이 돼서 f의 1 좌극한은 1인 거잖아. 1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됐지? 메모하시고. 근데 이쪽이 좀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다루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악화가 돼서 너무 강한 문제는 아마 출제가 안 될 텐데 이 정도의 문제들은 풀어야 합니다. 다 기출 문제거든요. 푸셔야 되고. 이제 14번. 14번은 그 x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g0이 3이라 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쓰고 아마 이 사이에 ax 제곱 더하기 뭐 bx 정도로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미정계수를 정해야 a, gx를 뭐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합성함수가 연속이래. 보시다시피 gx, 겉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고 fx, 속함수는 x는 0과 x는 2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겉함수랑 속함수가 두 개 모두 실수 전체 연속이라면 얘는 연속이 당연했겠는데 속함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아이고 따져봐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합성함수를 따져야 될 건 두 군데를 따져야 돼. 첫 번째 x는 0에서 연속인 걸 따져야 되고요. 연속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두 번째 x가 2에서도 연속이어야 돼. 두 가지를 따져야 되겠네. 2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그 다음 점에서 연속으로 왔으니까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돼 해서 계속 이렇게 회귀시키는 거야. x를 0으로 보낼 때 g의 fx의 극한과 g의 f의 0이 꼭 같아야 되는구나. 이걸 난 쓸 거야. 이렇게 가면 되겠고 아래쪽 x는 2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2로 보냈을 때의 극한과 문제 발생되는 게 두 군데니까 g의 f의 2가 꼭 같아야 하는군. 이 두 개를 써서 해볼 생각이야. x는 0일 때를 보자고. x가 0으로 가게 되면 이 속함수의 치역을 관찰할 건데 x가 0으로 가면 속함수의 치역이 어쨌든 1로 간다 그죠? 1로 다가가는 상태, 극한이 1이잖아. 근데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될 거니까 속성을 봐야 되고 얘가 전부 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왼쪽은 GA가 있는데 1 왼쪽으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소리예요. 걔가 F의 0, F의 0은 뭐 0이네. F의 0이니까 G0과 같다 이런 얘기겠네. 근데 G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이 보장되잖아. 1 좌극한이랑 1 우극한이랑 1 함수값이 같은 게 보장이 돼 있는 함수라서 여기 미정계수를 이렇게 놓고 풀었다고 하면 G1과 똑같을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고 아까 G0이 3이라 그랬잖아. 3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하나 뽑아낸 거지. 됐지? 두 번째 X를 2로 보냈어. X를 2로 보내면 또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거니까 2로 갔더니 아유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이 왼쪽으로 가면 0으로 가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구분을 해볼게. 그래서 X를 이 왼쪽에 한번 보내고 X를 이 오른쪽에 한번 보낼 거야. 이 왼쪽에 갔을 때는 속함수의 치역 0으로 가고 있지. 걔가 정의역되는 거니까 속성을 밝혀야 한다. 0으로 가긴 가는데 양의 속성을 띠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 여기는 0 우극한이란 얘기고 G에 인정? 인정. 이해해요. 예. 이 오른쪽.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상태야 fx가. 근데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거니까 속성을 밝혀야 하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G에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돼요. 이 말이고 일단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는 무엇이 보장돼 있는 거야? 같은 게 보장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F의 2 했는데 사실 뭐 얘랑 똑같을 텐데 일단 할게. F의 2는 빵이니까 G0과 같을 거예요. G0과 같을 거라서 너는 G0과 다름이 없겠지. 방금 내가 말로 얘기했는데 0일 때 보면은 왼쪽으로 갈 때 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 상태라서 너랑 너랑은 어차피 같을 거라 굳이 얘는 체크할 필요가 없겠구나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이 두 개만 체크할 거야. 근데 G가 다항함수니까 우극한과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고 얘도 마이너스 우극한과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은 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G0과 G-1은 같겠군. 이렇게 풀면 되겠지. G의 0은 3이니까 너는 3이 되고 G의 -1은 열심히 넣어봐. 넣어보면 -1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 요거 식 하나 나왔고 여기 식 하나 있고 연립방정식 풀면 AB가 나오고 GX를 구할 수 있고. 됐죠? 그렇게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잘 나오겠죠, 내신에. 요 정도까지는 하자고. 요 정도까지는. 합성함수가 뜨면 정의를 생각하면 되는군. 그게 포인트. 또 하자. fx는 다항함수고 gx가 연속이란다. x는 1에서 연속의 정의를 쓰고 싶겠지. 일단 잠깐 써보면 뭐 이런 얘기겠네. x를 1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게 보장되어 있고 1로 다가가는 상태니까 1이 아닌 함수를 써야 해서 x-1분의 fx 빼기 x제곱 이거의 극한값이 k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돼.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봤더니 x를 무한대로 보내면 gx를 2로 수렴한대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1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지 1이 아니란 얘기잖아. 무한대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수니까. 그래서 얘의 극한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x를 무한대로 보내고 1이 아닌 함수를 너를 써요. x 빼기 1분의 fx 빼기 x제곱 여기를 써요. 걔가 2였다는 거야. 그러면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수렴하니까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분자에 있는 너는 다항함수니까 얘가 2x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얘를 깨닫게 된 거야. 여기서. 그래서 fx는 x제곱을 일로 보내서 x제곱 더하기 2x로 가겠구나. 상수항을 모르니까 c 정도로 둘까? 이렇게 c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라는 상태가 됐지. 이렇게. 뭐 K도 구하고 F3도 구하라고 했는데 K야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고 F3을 구하는 것은 C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다. 여기 뭐 해볼까? X를 1로 보내서 X-1분의 그 X제곱을 털었어. 그 2X 플러스 C가 됐어. 얘가 K라는 거네. 다 나왔지 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해서 2 더하기 C가 0이어야겠고 C 나왔죠? C 나오게 되면 C가 -2니까 여기가 -2야. 털어내면은 그 2 되잖아요. K는 2가 돼서 이제 CK 다 구할 수 있는 거겠지. 됐지? 됐어요. 메모해 보세요. 이제 16, 17, 18 여기 해야 되네요. 16, 17, 18. 조금 생각해 보세요. 16, 17, 18 어떻게 할지. 19 뭐 이렇게. 안 돼?
잘 안 될 수 있다. (16, 17, 18에 나와 있는 n은 자연수라 생각하세요. 자연수라 생각.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n 대신에 1, 2, 3, 4, 5, 6, 7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치,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그 좀 이상하지. 이제 우리 보죠. 그 약간 아리까리한 그 기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 뭐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얘부터 할게요. 첫 번째요. n은 아무 말이 없으면 자연수예요. n이 무한대로 가. 아래 n제곱의 극한을 보고 싶대요. 아래 n제곱의 극한을 보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r이 2였을 때는 무한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r이 2였을 때를 보면 2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는데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이렇게 갈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분명해 보여. 그 다음에 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볼게. 그럼 이쪽은 2의 x제곱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1을 집어넣으면 뭐 마이너스 2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할까? 마이너스 2고 2를 집어넣으면 뭐 4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4를 집어넣으면 16이고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여기를 쳐다보면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를 쳐다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숫자가 나오면 이거 0이지 않아요? 어쨌든 0이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숫자가 나오면 어쨌든 얘도 0이지 않아요?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요. 이번에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2분의 1의 n제곱이 있다는 거야. 그 나열을 해보자고. 이렇게 2분의 1 x제곱을 그려놓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점점 0으로 다가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얘의 극한은 0이에요.
맞죠? 얘 극한은 0입니다. 그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을 봐요.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점점 어디로 다가가는 상태예요? 0으로 다가가는 상태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0으로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도 하고 지수함수의 극한이라고도 해요. 집중. 따라해봐. 지수함수의 극한. 다시. 지수함수의 극한. 지수함수의 극한 내지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봤는데 얘처럼 밑이 변수가 오잖아요. 그 나눠서 푸는 거예요.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 밑의 절대값이 1일 때, 밑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R이 2였을 때를 쳐다보면 무한대였죠? 집중. R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를 쳐다보면 1로 가는 건 무한대고 1로 가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니까 어쨌든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산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좀 나눠야죠.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나눌 텐데 R이 1일 때는 여기가 그냥 1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1이고 두 번째 항도 1이고 이렇게 1만 찍히는 거라서 얘는 1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진동 발산이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2분의 1일 때도 0이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0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0으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제를 하나 딱 풀어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미적분 냄새가 많이 나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플러스 5 곱하기 2의 n제곱이고 7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극한인데 밑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누면 보기 편해져요. 왜? 우리는 기본 재료랑 극한의 기본 성질을 갖고 풀기로 했잖아요. 수열의 극한 문제를,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밑의 절대값이 큰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세요.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냈고 3의 n제곱으로 나눴죠? 1 더하기 5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고 3의 n제곱 나눴어요? 7 빼기 3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밑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항상 0으로 죽는다고 안 했니? 그치? 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1로 수렴하고 여기는 0으로 수렴하고 여긴 7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해서 답이 7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빠밤하고 던진 거예요. 풀어보라고. 수투에서 재작년 수능 문제도 그렇고 그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를 요즘에 좀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근데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fx래. 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그 x에 관한 식이 오른쪽의 극한의 결과로 표현이 됩니다라는 소리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극한의 결과가 x에 관한 식일 수도 있고 숫자여도 상관은 없어요. 상수함수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관건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관건인 거네. 1차 됐죠? 아마 극한의 결과가 x에 관한 식이거나 뭐일 거라고? 숫자일 거라고. 여기까지 됐네. 그럼 두 번째. 얘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밑이 변수야. 밑이 변수일 때는 자 따라해봐. 밑이 변수. 밑이 변수면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밑이 변수일 때는. 까다롭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먼저 볼 거고 절대값 x가 1일 때를 볼 거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를 볼 거야. 원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됐지.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1 좌극한은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1 좌극한이 나올 거고, 범위를 좀 좁혔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을 찾아야 될 거고, x가 1보다 클 때 이기는 한데 뭐 1하고 2 사이에 있는 함수를 찾아도 1 좌극한, 1 우극한, 1에서 함수값을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찾아갖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구나가 일단 이 문제의 첫 시작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자. x가 0과 1 사이라면 예를 들어 뭐 2분의 1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n을 무한대로 치면 이거 0으로 죽고 이거 0으로 이렇게 죽을 거 아니니. 그지? 0으로 죽은 상태인데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n을 변수 취급할 거야. n이 1, 2, 3, 4 이렇게 움직이니까 변수야. n만 변수니까 나머지 문자나 숫자들은 상수 취급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fx가 0으로 죽고 0으로 죽을 거니까 요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그 x분해로 써있냐 숫자로 써있냐. 숫자일 것 같긴 하더라. 이거 1이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분에 요거를 할 거니까 2x 더하기 a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인 거야. n만 변수니까 극한 입장에서는 n만 변수니까 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x가 1일 때의 fx를 구하는 거라서 그럴 때는 f의 1을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지. 이렇게 f의 1을 구하는 것이고 x 대신 1 대입한 거니까 다 1이야.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돼.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a가 나오겠네. 알았죠? x가 이제 1보다 클 때야. x가 1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1.5랄지 1보다 약간 클 때거든. 그럴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좋아. 나눠볼게. 아까 3의 n제곱으로 나눴던 것처럼 n이 무한대로 가서 x의 n-1제곱으로 요식 상황에서 나누는 거야. 똑같이 n-1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x의 n-1제곱분의 1이 되고 x의 n-1제곱 나눴으니까 x 더하기 n-1제곱분의 2x가 되고 x의 n-1제곱분의 a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x를 하나 털어서 n-2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야.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대충 1보다 큰 거니까 엄청 큰 거분의 1이 돼서 0으로 죽고 0으로 죽는 거니까 남는 게 x밖에 안 남지. x밖에 안 남아서 그럴 때는 fx가 x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라며 1 좌극한은 여기서 계산하는 거고 1 우극한은 여기서 계산하는 거고 1에서 함수값은 여기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 개가 다 같은 거야. 1 좌극한은 여기다 1 좌극한을 보내면 2 더하기 a가 될 거고 1에서 함수값은 너를 쓰는 거니까 2분의 3 더하기 a가 될 거고 1 우극한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1이 돼서 a가 잘 나오지.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 a가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잘 알 수 있을 거야. 메모해 놓으세요. 여기 좀 어려워. 얘가 좀 센 문제거든.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16번이나 17번을 잘해야 돼. 지수함수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 좀 어렵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설명할 거거든? 여기부터 설명할 거니까 요것만 좀 잘 들어줘봐. 17번. 약간 스타일이 달라. 16번은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주장했는데 17번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근데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읽어봐.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 다시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 시작을 잘해야 돼. fx란 얘기니까 오른쪽이 x에 관한 식도는 숫자로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얘의 극한값이 x에 관한 식이거나 숫자로 나와야 한다. 근데 극한을 구하려고 봤더니 미치 변수네. 미치 변수일 때는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푼다. 지수함수의 극한은. 그래서 나눠서 풀어. 모든 실수의 연속이라고 했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랑 절대값 x가 1일 때랑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분명히 문제 발생되는 지점이 x는 1이랑 마이너스 1일 거야. 절대값 x가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이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럴 때 하자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대충 무한대로 가고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편해져. 뭐로 나눈다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fx를 써보자. n을 무한대로 보냈지? x의 2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1 더하기 x의 2n제곱분의 1.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이죠? x분의 1이 되고 더하기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x의 2n-2분의 a가 되고 더하기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x의 2n-1제곱분의 b 이렇게 될 예정이야. 근데 x가 뭐 2여도 마이너스 2여도 여기로 가면 무한대고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인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치면 하여튼 개 큰 거분의 1이야. 0으로 죽겠지. 이것도 0으로 죽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숫자 대 어차피 0이잖아. 0으로 죽을 거라서 남는 거는 얘만 남는데 리미트 입장에서는 n만 변수 취급할 거니까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해서 너는 x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 절대값 x가 1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x가 1일 때 한 번 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할 거야. x가 1일 때는 말 그대로 x 대신 1 집어넣은 거니까 f1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지우자. 못 풀 것 같으니까. x는 1 집어넣으면 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그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 마이너스 1을 구하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짝수 지수니까 2가 되고 홀수 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며 으이씨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더하기 a 빼기 b가 되는구나. 이렇게 상수함수는 정의가 되겠지. 그 얘는 f1이고 얘는 f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여기 어렵지?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n을 무한대로 치면 절대값 x 1보다 작으면 0으로 죽어버리잖아. 얘가 2분의 1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건 0으로 죽는 거니까 0으로 죽었어. n만 변수에서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fx가 ax 제곱 더하기 아이고 야 그러지 마라.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야. 좀 피곤하게 생겼네. 그래.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테니까 문제가 되는 게 어디라고? 1이랑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함수만 그냥 정의하려고 하는 거거든. 절대값 x가 1보다 컸을 때는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이때 쓰는 함수가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x가 1일 때 함수는 그 함수값은 얘잖아. 이 1일 때 함수값은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였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사이에 구간 있잖아. 이 사이에 구간에서는 이런 이차 함수를 쓰나 봐. 그래프 그린 거 아니야. 영역에 따라서 식만 지금 써놓은 거야. 근데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1 우극하는 여기다 대입하고 1 좌극하는 여기다 대입하고 1에서 함수값은 너고 마이너스 1 좌극하는 노란색에 대입하고 마이너스 1 우극하는 흰색에 대입하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 우극하는 노란색에 대입하는 거니까 1이고 1에서 좌극하는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a 더하기 b고 1에서의 함수값은 분홍색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이 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좌극하는 노란색에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우극하는 흰색에 대입하는 거니까 a 빼기 b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너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 넬리 방식은 요거랑 푸는 게 낫겠지. 그러면 a, b가 나올 거 아니냐. 맞지? 이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a는 0이지. 그 b는 1이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 문제야. 좀 피곤하지, 생긴 게. 엄청 피곤해. 근데 일단 그 지수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밑에 절대값이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만 좀 갖고 있어줘. 그리고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눈다 정도만 일단 가지고 있어줘. 됐지? 그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요 2-18번부터 2-20번까지 일단 풀 거예요. (20번까지) 풀 거고, 과제는요 첫 번째, 지금 제가 프린트로 드린 거 있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개념 확인 문제 이렇게 드린 거, 그게 오로버 수투 교재인데 걔를 풀어오세요. 엔간한 문제를 내가 좀 풀었기 때문에 할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다. 두 번째는요, 제 교재 있죠, 오로바 코어. 너희들이 함수의 극한 풀어왔어요. 그 함수의 극한 후반전에 있는 그 도형 문제 있거든? 그래프 있는 문제? 거기 마저 푸시고 뒤에 있는 연속 문제도 좀 풀었으면 좋겠거든? 함수의 극한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 마무리를 해야 돼. 함수의 연속은 다 풀면 좋으나 힘들면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오세요. 어차피 숙제 한 번 더 나갈 거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여기가 4점짜리가 너무 어려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4점짜리가 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이 기본 과정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로바 코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극한과 연속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테스트 한번 봐서 정리하기로 합니다. 됐죠?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갑시다.